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어린이날에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에 대한 기록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즐거운 어린이날과는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들이 꽤 놀랍게 다가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다 이런 인식을 넘어서요. 이 날이 처음 만들어질 때 그 시대 상황이 어땠는지, 또 원래 담고 있던 의미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좀 희미해졌는지 그런 걸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어린이날이 왜 필요했을까? 그 당시 아이들의 진짜 삶은 어땠고, 또 처음 어린이날이 추구했던 건 뭐였을까요? 어린이날 생기기 전에는 아이들 현실이 와, 진짜 상상 이상으로 과혹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름도 없이 막 개똥이 이렇게 불리고 존재 자체를 인정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집안일이나 농사일에 막 동원되고요. 심지어 가난 때문에 너무 어린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 특히 여자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나 폭언 같은 거, 그런 게 일상이었다는 기록은 참 마음이 아프죠. 아, 그렇죠. 글 모르는 비율도 엄청 낮잖아요. 전체 아동 74%, 여자애는 98%가 문맹이었다고 하니까 거의 교육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여기에 또 일제 강제 노동까지. 하루 12시간씩 공장에서 일하고 탄광 끌려가서 못 돌아오고 네네, 그런 기록들이 있죠. 학교를 다녀도 농사 일터로 불려나가고 이게 일상이었다니 참. 바로 이런 비참한 상황 때문에 어린이들의 인권을 되찾고 이 아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제대로 세우자, 이런 움직임이 필요했던 겁니다. 더는 이렇게 둘 수 없다는 어떤 절박함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민족 역량을 키우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기전 선생이 이끌던 천도교 소년회 있잖아요. 아, 근데 천도교. 여기서 어린이 해방 운동을 시작한 거죠. 이게 어린이날 제정으로 이어진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린이날 하면 방정원 선생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첫 어린이날 1922년 5월 1일이었는데 이때 방정원 선생은 일본에 계셨고 실제 기획하고 실행한 중심에는 김기전 선생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김기전 선생의 접근은 단순히 그냥 아이들을 보호하자,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아이들을 어른하고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 또 권리를 가진 주체로 봐야 한다.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을 그냥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미래 사회를 같이 만들어갈 주체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걸 당시 신문화 운동의 하나로 본 거죠. 아하, 신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네, 새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자는, 특히 서구적인 권리 개념 이런 걸 넘어서서 동학 사상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우리 고유의 사상이죠. 사람과 자연의 조화 같은, 이걸 바탕으로 어린이를 온전한 존재로 봤다는 점이 되게 독특해요. 오, 그러네요. 그리고 처음 어린이날이 5월 5일이 아니고 5월 1일이었다는 것도 좀 신기했어요. 왜 노동절하고 같은 날이었을까요? 그게 바로 어린이 강제노동 현실을 알리고 폐지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노동절 날짜를 택한 거고요. 아, 노동 폐지? 네, 동시에 봄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걸 축복하는 의미도 같이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활동 내용도 좀 달랐군요. 네, 그래서 어린에게 경어 쓰기 운동 같은 걸로 상호 존중을 내세우고, 꽃, 풀, 동물 사랑 이런 구호로는 생명 존중 가치를 강조했고요. 행사 내용 보니까 선언문 외치면서 거리 행진도 하고 아이들끼리 모여 놀고 또 각자 꽃 가져와서 이야기 나누는 꽃놀이 이런 것도 하고 집집마다 아이 이름이랑 축복의 말 적은 등불, 축등이라고 하죠. 이것도 달았다고 하니 진짜 온 마을 축제 같았겠네요. 그렇죠.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아이들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축하하고 그 의미를 다 같이 나누려는 의도가 컸던 거죠. 하지만 이런 좋은 의미의 시작이 오래가진 못했네요. 자료 보면 내부 이념 갈등도 좀 있었다고 하고 사회주의 쪽, 방정환 계열, 천도교 정통파 이런 갈등이요. 근데 결정적인 건 역시 일제 탄압이었겠죠. 네, 그게 컸습니다. 일제가 1928년부터 유아에오데이라고 해서 자기들 식대로 관제 행사를 열었어요. 원래 어린이날의 민족적이고 주체적인 성격을 없애려고 한 거죠. 아, 이름부터 바꿨군요. 네, 위생검사니 우량아 선발이냐 하면서 아이들을 국가관리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선물 공세나 볼거리로 사람들 관심을 끌면서도 정작 민족의식 같은 걸 일깨우는 행진 같은 건 못하게 막고, 참여하면 막 잡아갔다고 해요. 와, 진짜 교묘했네요. 그렇죠.
결국 1937년에는 어린이날 자체가 아예 강제로 폐지되고 억센 어린이, 나라의 보배다 이런 구호 아래서 신사참배시키고 군사훈련까지 시켰다니 정말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네. 그 내부의 어떤 갈등이랑 외부의 탄압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원래 정신이 사라져버린 거죠. 해방 이후에도 좀 복잡했나 봐요. 그 원래 취지, 특히 김기전 선생이나 천도교의 역할 같은 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고요. 네, 그 혼란스러운 전국 속에서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어요. 자료에 따르면 해방 후에 교육계 일부에서 친일 경력이 있는 인물들이 방종환 선생을 영웅처럼 부각시키면서 초기 운동의 그런 다양한 면들이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날 우리한테 어린이날은 선물이랑 놀이공원, 상업적인 휴일 이미지가 강하게 남게 된 걸까요? 그런 면이 없지 않죠. 물론 아이들이 그날 하루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시작에 있었던 어린이 존엄성 회복이라든지 강제노동 반대, 생명 존중 같은 그런 깊은 고민들은 많이 좀 잊힌 것 같아서 아쉽죠. 네, 오늘 어린이날은 그냥 기념일이 아니라 그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속에서 어린이의 존엄을 외치고 미래의 주체로 세우려고 했던 정말 치열한 노력의 결과물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특히 그 김기전 선생 중심으로 펼쳐졌던 초기 운동이 서구의 어떤 사회진화론적인 시각과는 다르게 우리 동학사상의 뿌리를 둔 독자적인 생태 철학이나 교역사상을 담고 있었다는 점은 지금 다시 봐도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어린이를 자연과 함께 성장하는 존재로 봤다는 거. 네. 그 시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어린이날을 보내는 방식이 우리 사회가 어린이를 진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물을 넘어서 이날에 담겼던 그 존중과 연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